네, 안녕하십니까. 테크팀에서 스마트폰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스마트폰 섹터 내년 연간 전망 제목은 제가 비관과 낙관 사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다라는 의미에서 비관과 낙관 사이 그 어딘가에 시장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섹터의 탑픽은 삼성전기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9만 원이고요. 우선 이제 내년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자뷰냐 아니면은 이제 이번엔 다르다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자뷰 같은 경우는 딱 작년 이맘때였죠. 2023년 스마트폰 시장은 차이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출하량이 의미 있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기대가 시장에서는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번엔 다르다라고 한 이유는 실제 그런 기대감이 올해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차이나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24년에도 똑같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중국 시장이 실제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KB증권에서는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었으니까 기저가 낮으니까 중국이 차이나 리오프닝이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24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 KB증권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는 이미 좀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2024년 중국 시장은 23년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중국의 성장세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23년보다 24년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스마트폰 섹터 커버리지 내년 매출액 10% 증가, 영업이익 40% 증가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는데 역시 상저하고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회복이 결국은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기의 흐름 자체도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내년에 12억대 출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5% 증가한 수치인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등 경기에 대한 회복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23년보다 24년에 소폭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화웨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내년에 화웨이가 1억대 판매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웨이 올해 판매는 3,4천만 대 수준에서 기록이 될 것 같고 내년에 1억대까지 전망을 하는 시장조사기관 혹은 이제 언론도 있지만 저희는 7천만 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와중에 중국 시장은 이를 상회하는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잘록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삼성전자의 라인업 중에서 중가폰의 판매가 최근에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예 비싼 폰은 여전히 좀 잘 팔리고 있고 그게 아니면 초저가폰, 중고폰, 리퍼폰 이런 스마트폰들은 수요는 좀 괜찮은데 가격대가 애매한 제품들의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런 7, 80만 원대 제품이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실 주력이거든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국에서는 이러한 가격대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삼성전자의 전체 2억대가 넘는 스마트폰 중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경기 부진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 폰은 잘 팔리고 있지만 중가 폰은 경기 영향을 좀 민감하게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잘록해진 상황인데 근데 내년이
없다고 해서 이게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래도 내년에 올해 대비 3% 증가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가 개선이 돼서 뭐 3억대 혹은 이제 과거처럼 3억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삼성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교체 주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빠진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1년 반이나 2년만 스마트폰을 쓰고 교체를 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제 2년 반, 3년, 3년 반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자주 안 바꾸는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스펙이 상향 평준화됐고 예전보다 튼튼하고 성능도 좋고 최근에 나온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미 2, 3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년에 한 번 바꾸던 사람들이 4년에 한 번 바꾸게 되면 수요가 반토막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들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신규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이제 쓰던 사람들이 교체를 하는 수요에 기대해야 되는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주 잘해야 플랫 그리고 사실 아주 점진적이지만 우하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과거처럼 3억대 판매량을 찍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깔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프리미엄 폰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점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부품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량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저가 폰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실적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인데요. 이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달리 판매량 같은 경우는 계속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려울 때도 잘 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회복된다고 해서 이게 크게 좋아지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려워졌을 때도 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탱이 된 거긴 하지만 민감했기 때문에 안 샀던 사람들이 좋아졌을 때 다시 사는 그런 수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중국이 계속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판매에 있어서 저는 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계속 견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화웨이의 판매가 신장되는 부분은 애플의 중국 판매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어쨌든 불편한 포인트는 맞기 때문에 애플이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다.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여력이 좀 제한적 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판매량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14보다는 어쨌든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USB-C나 카메라 업그레이드, 폴리드 줌, 티타늄 소재 등 하드웨어적으로 좀 변화가 어필되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전작보다는 나은 판매량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중요한데요.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다시피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이 화웨이를 때렸을 때 오히려 중국 내 애국 소비 영향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애플보다 잘 팔았어요. 근데 이제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안 되면서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면서 판매량이 급감을 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소싱하거나 아니면 부품 밸류체인을 이제 자국 내에서 좀 충당을 하면서 판매량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생산이 문제지 판매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웨이가 생산 밸류체인들을 점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는 큰 폭의 좀 판매 신장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와 연관된 이제 JNTC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는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연관지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단초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 어제 MLCC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중국 쪽 노출도가 높은 업체이기도 하고 또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저가 업체 쪽으로는 사실 삼성전기가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화웨이는 이제 이미지와는 다르게 프리미엄 폰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사양 MLCC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MLCC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삼성전기도 이에 따른 수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 대비 더딘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자체에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잘 팔리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왜 접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감수할 만한 편의성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얼리 애답터들 정도만 사용을 하는 제품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세가 굉장히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게 판매량도 판매량인데 침투율을 보시면 아직도 2%도 안 되는 수준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폴더블 폰이 큰 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내년 돼서는 엄청나게 잘 팔린다,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폴더블 폰 관련 주들은 내년에도 기대감은 컸지만 막상 실제 출시하기 전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탑핑의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2차 전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좀 동일하지만 저는 밸류에이션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거의 저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업황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으로도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에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모바일 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일 것이다. 특히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도 중국 외 지역의 그런 판매량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뭐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그런 이제 IT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은 MLCC와 기판 등 수동 부품을 판매를 하는 삼성전기의 실적도 이와 비례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기의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돼서 IT 부품,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